네, 안녕하십니까. 물샘닷컴의 돌순파파 이준수입니다. 자, 산업안전 기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시는데, 어찌 보면은 이 영상을 처음에 접했다라면은, 나 이제 산업안전 기사 꼭 합격할 거야.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이거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그냥 획 넘기지? 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부를 하는 어떤 준비 단계가 사실 제일 중요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여러분들이 조금 뭐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할애하셔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 공부한 의지를 더 다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자, 산업안전 기사는 지금 우리나라의 시대로 본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안전이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산업안전 기사가 응시생이 많긴 많았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 더 폭발적으로 늘어서 지금은 뭐 우리나라 이제 기술 자격증 중에 산업안전기사가 제일 응시율이 높긴 합니다. 근데 이 산업안전기사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인터넷을 많이 검색을 해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쉽게 합격을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쉽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제도가 이제 있고 또 안전관리자가 대기업에서 있는데, 일단은 산업안전기사는 202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출제 기준이 대폭 변경이 됩니다. 그 전에는 안전관리론이 있었고 인간공학 및 시스템공학이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적어볼게요.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안전관리론,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 다음이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 전기, 화공이죠. 화공안전, 그리고 건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2025년부터 출제 기준이 확 바뀌었죠. 그 바뀐 것은 제목이 그렇습니다. 안전관리론이라는 제목보다는 다른 걸 나갔죠. 1단원에.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교육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예방으로 쓸게요. 안전교육이에요. 뭐 이렇게 써도 다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에 썼는데, 시스템 안전공학이 빠지고 인간공학하고 위험성 평가가 됐습니다. 위험성 평가 우리 많이 듣죠. 나머지는 같습니다. 이게 무엇이 달라졌을까라고 본다면은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걸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산업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이론을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제목만 바뀌었지 사실 안전관리론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안전교육에 해당되는 것,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되는 것도 다 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었던 거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변한 게 없습니다. 제목만 바뀌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에 썼는데, 이 시스템 안전공학이라는 게 사실 위험성 평가의 테두리 안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시스템 공학이거든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할 때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현업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적으로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공학이라는 게 단지 위험성 평가에 같이 반영돼서 같이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간공학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2025년도에는 인간공학이라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서, 또 이것은 뭐 산업위생관리라든지 보건관리제도에 해당되어서 인간공학이 시험에 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출제 기준에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데 이거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공부할 필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에 그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안전과 굉장히 밀접한 내용입니다. 해서 이것은 시험에 당연히 출제될 수가 있는 거고, 또 간혹 그래요. 이번에 CBT로 시험을 보고 왔는데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오던데요. 이번에 안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집필한 교재를 바탕으로 그렇게 공부하시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 하지만 그러면 시험 문제가 대폭 바뀌어지느냐? 대폭 바뀌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CBT 문제 같은 경우는 계속 생성이 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게 기존에 있는 문제가 거의 한 8, 90%는 그대로 있고, 많이 바뀌어야 1, 20%만 더 추가돼서 이제 거기서 조합을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대죠. 우리가 과거에 산업안전기사를 공부할 때 가장 안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제가 좀 느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만 그냥 외운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그게 경멸할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의 뭐 공부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기출문제를 외울 수는 있어요. 내가 시간이 짧아서 그렇게 외운다고 해서 외우실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산업안전기사가 1차 필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2차도 있다라는 거죠. 2차는 거의 암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암기라는 것을 본다면은 이것을 한번 적어볼까요? 1차 기출 암기 2차 기출 암기 1차 기출문제도 암기하고 2차 기출문제도 암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1차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1, 2, 3, 4번 중에 객관식에서 고르는 거지만 2차 같은 경우는 문제와 답을 그대로 외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외우는 게 이해를 하고 외우는 게 나을까요? 그냥 막무가내로 외우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산업안전기사 같은 경우는 법령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근데 이게 문구가 너무너무 비슷하거나 또 똑같은 질문이라고 할지라도 약간의 한두 글씨만 틀려도 다른 답이 되는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다라면은 외우기가 쉬워지는데 이해를 못하고 외운다라면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답이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부 방식을 제시를 할 때 1차 필기는 이게 우리가 객관식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2차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전반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시죠. 1차 시험 공부를 하는데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만 외울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인강을 꾸준히 잘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시간이 없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기출을 외우는 게 빠르다라고 우리는 계속 오인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시험은 1차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2차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1차에서 기출만 외우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2차는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1차를 기출을 외우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1차에 이제 접목시킬 수 있도록. 더군다나 CBT로 시험 문제가 이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 시험 문제가 외부로 유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떤 내용이 있을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온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암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산업안전기사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뭐 외계에서 어떤 문제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다라면은 그 문제가 새롭게 생성되는 게 변형된다 한들 내가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냥 기존의 기출문제만 달달달달 외웠는데 그게 그대로 안 나왔다. 답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꼭 이해 위주로 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해를 하게 되면은 2차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왜? 내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1, 2, 3, 4번 중에 우리가 객관식으로 하지만 2차 시험은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주관식으로 적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문제가 따로, 2차 문제가 따로가 아니라 1차 문제 연장성이 2차 문제까지 간다는 것이죠. 이 정도 이제 이야기를 들으셨다라면은 이제 인강을 들어보는 게 더 효율적이겠구나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강을 듣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분짜리를 듣잖아요. 뭐 인강이 60분짜리 듣게 되면은 정배속으로 60분을 듣든지 아니면 배속을 조금 빨리 해서 뭐 한 60분짜리를 4, 50분에 들을 수도 있습니다. 더 빨리 한다면은 뭐 3, 40분에 들을 수도 있죠. 만약에 40분에 들었다고 할까요? 그런데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다음에 또 들으실 수가 있죠. 그럼 3, 40분은 또 들어야 될까요?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정배속이든 아니면 1.2배속이든 내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면은 그 속도에 맞춰서 들으시되 분명히 모르는 게 나올 거예요. 용어가 헷갈린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내용에 이해가 안 된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물샘닷컴 그 수강하는 데 보면은 북마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마크 기능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올 때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다음에 들을 때에는 그 북마크 있는 것만 내가 골라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예를 들어서 60분짜리를 내가 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5분짜리가 뭐 한 4개가 있다고 볼까요? 그러면은 그 4개를 내가 북마크 기능으로 클릭을 해놨어요.
그러다가 다음에 다시 들었을 때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안 들어도 되지만 북마크 해놓은 것들만 들게 되면은 5분짜리 4개면 20분이면 다 들을 수 있고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더 이해가 빨리 되고 내가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하는 데 더 도움이 될까라고 본다라면은 저는 이런 방법을 권합니다. 첫째, 먼저 그 해당되는 인강에 나오는 각 단원이 계속 리스트가 있죠. 거기 단원은 주로 연습 문제까지만 주로 이제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연습 문제까지만 딱 이제 우리가 연습 문제 전까지만 본문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뒤에 연습 문제 들어가는 게 많은데 그 본문 내용이 적게는 뭐 서너 장, 많게는 뭐 20장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정독으로 읽어 주십시오. 먼저 책만 읽습니다. 교재를 보시고 그걸 정도로 읽으신 다음에 분명히 내가 모르는 단어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면 일단은 뭐 펜으로 표시를 해놓기 바랍니다. 자, 일단 교재를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교재를 보면서 동영상을 같이 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서 내가 이해될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건 또 한 번 더 표시를 하고 그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영상이 끝났다면은 다시 처음부터 교재를 한번 좀 빠르게 정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풀리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분명히 표시된 게 있다라면은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십시오. 다음 단계로. 왜? 그 내용은 뒤에 다른 내용을 설명하면서 같이 수반돼서 되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영상에서, 그 한 교재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일단은 동영상 인강을 한번 완강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모르는 부분은 북마크를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처음 들었을 때는 이제 이해가 되는 것들이 거의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질문 주십시오. 카페에 주셔도 되고 물센닷컴에 하셔도 되고 제가 카톡을 보내드리니까 그 카톡으로도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카톡을 많이 못 볼 때가 있으니까 가급적 카페에다가 해주시게 되면은 유사한 어떤 답변들도 많이 있고 다른 분들도 질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카페를 이용해 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업안전기사를 공부해서 내가 만약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도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산업안전기사를 합격을 했는데 내가 자격증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없다라면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만족 아니면은 뭐 나의 뭐 어떤 발전 또는 이직을 위해서 요즘 들어서 보게 되면은 직장인이신 분들이 산업안전기사를 많이 취득을 하시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압박일까요? 아니면은 그게 더 중요성을 느낀 걸까요? 아니면 안전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중요시 되어서 분위기가 그래서 그럴 걸까요? 거두절미하고 안전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잘 필요합니다. 우리가 운전면허증 따도 장롱 면허면은 뭐 아무 소용없죠. 운전을 못한다라면은. 그래서 산업안전기사는 어떻게 쓰이는가도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학생분들 같은 경우도 계실 수 있고 일반 직장인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산업안전기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나라의 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즉 산업안전기사가 있다라면은 회사에서는 안전관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취업할 때 꽤 유리하겠죠. 그러면 안전관리자가 되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에서 안전관리자를 무조건 두도록 해야 되는 그런 업종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50명 이상인 상시근로자가 있다면 무조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50명 이상인데 100명, 200명 이렇게도 안전관리자 두어야 하냐? 물론 그렇죠. 그러면 1000명이면은 안전관리자 한 명이 아니라 이제 그만큼 숫자가 더 늘어나죠. 아마 이따가 다음에 공부하게 되면은 그 안전관리자 숫자도 이제 수도 따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산업안전기사의 장점이 뭐냐면은 안전 쪽으로 본다라면은 건설안전기사와 산업안전기사가 있는데 건설안전기사는 건설 업종에서만 안전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은 건설업도 하고 또 건설 이외에 도소매 서비스 일반 제조업 기타 연구소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산업안전 같은 경우는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장점인 거죠. 물론 이제 공사 금액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업안전기사가 건설보다는 좀 더 효용성이 더 큰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산업안전기사가 인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산업안전기사가 있으면 내가 무조건 취업을 할 때 안전관리자로만 해야 되느냐? 꼭 그건 아닙니다.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안전 쪽의 어떤 전문기관들도 많아요. 그래서 안전 쪽에 업무를 하는 기관들도 많고 또 이제 가산점도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안전에서 하나씩 알다 보니까. 하지만 실제 업무를 하는 것과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업무의 취득 부분,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고 업무로 나아가는 것은 실무를 하면서 이제 경력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어쨌거나 이제 조금 간단하게 어떤 활용 방향에 대해서 이제 산업안전 기사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설명해 드렸지만은 가장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공부 방향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산업안전기사가 2025년부터 출제 기준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렵다 어쩌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 내용이 완전히 싹 뒤집어진 건 아니니까요.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저는 2023년도나 2023년도에 교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교재를 가지고 인강을 들어도 될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출제 기준에 나와 있는 목록에 따라서 다시 재편집하다 보니까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서 교재의 순서와 동영상의 순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2023년도와 2024년도의 교재와 2025년판의 동영상과는 완전히 맞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물며 산업안전보건법령이 2023년도와 2024년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산업안전기사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법령이 바뀌었다 보니까 혹시 모를 오류에 대비해서라도 과거의 어떤 교재로 2025년도에 매칭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예전의 어떤 제목과는 다르죠. 어떤 과거의 기출 문제와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이 응용이 되어서 계속 출제되고 또 새로 발전해 나가고 또 어떤 위헌성 평가 같은 경우는 시스템 안전공학을 대체해서 위헌성 평가로 되어 있지만 그 위헌성 평가 안에 시스템 안전공학이 같이 들어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공학 부분을 좀 위헌성 평가로 빗대어서 같이 설명을 드렸었고 위헌성 평가는 재직자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산업안전 쪽에서 재해방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거죠. 그래서 위헌성 평가가 어떻게 활용되고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담아서 여러분들 교재와 또 동영상 강의에 같이 그렇게 담아놨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믿으시고 이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급하다고 해서 기출문제 외우는 거 절대 금지. 그리고 내가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인강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위주로 그리고 이해가 됐다라면은 그것을 2차까지 본다 생각하고 다음에 암기할 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런 식으로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공부하시는데 조금 더 부담감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짧게 공부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시험은 무조건 응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막무가내로 외우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제가 외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외우는 게 정확히 말하면 좋아하지 않은가 보다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다는 자부심 하에 산업안전기사를 꼭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날까지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기준이 변경됐다고 겁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기준이 변경된 것도 다 같이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그 내용만 그대로 충실히 따라오신다면 다 합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가짐 다시 가지시고 1강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